오늘 다들 투표 잘하셨나요? 저도 아침에 투표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알고리즘에 뜬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제가 끝까지 다 볼 줄은 몰랐는데 사연이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EBS에서 방영된 26분짜리 다큐 영상입니다. 표면적 주제는 70대 부부의 은퇴 후 재정 고민 상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분들의 자식 지원 문제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노후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살아오신 거 보면은 잘 살아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에 처하신 이야기인데요. 그게 꼭 극단적이라기보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버님도 참 든든하시고 어머님도 참 고우신 분이셨는데 결국 큰아들이 사고쳐서 발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아니었어도 도란도란 노후를 잘 사셨을 것 같은 분들이죠. 여기 주인공 어르신은요, 40년을 세무 공무원을 하시고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에 주 2, 3회 정도 출근하시고 월급은 100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경기도 광주 자택에서 사장 정도까지 출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70세이신데 앞으로 4년, 5년 정도 더 일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신다고 하고요. 알고 보니까 친형님께서 세무사 사무실을 하시는 거고 거기서 일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는 이때부터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2017년도에 큰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전세자금 마련해 주신다고 1억 5천 대출을 내셨고 뭐 그렇게 해서 큰아들 분이 잘 살아줬으면 좋았죠. 근데 주식 투자 아마 코인일 수도 있는데 그걸 잘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전세 자금을 다 날리고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무일푼으로 부모님 댁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보니까 지금은 유치원 정도 되는 손녀까지 해서 아들 내외까지 하면 이렇게 5식구가 한 살림으로 사는 가정이었는데요. 아들 며느리 분도 직장을 다니니까 사실 어린 손녀 케어도 해야 되고 또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그게 다 어머님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힘드시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뭐 사실 다 돈이죠. 거의 돈 문제로 지금 너무 힘드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중에서 보니까 자택에서도 그렇고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고 어머님이 눈물을 참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또 뭐 아버님께서도 보면 되게 단호하고 덤덤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한숨을 쉬시는데 아유 우리 뭐 다 남자들 그렇잖아요. 뭐 대놓고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마음이 또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아마 아버지도 어머님 못지않게 마음이 더 착잡하신 것 같아서 참 그랬습니다. 참 그런 자식을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고 또 더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근데 보면은 더 아드님이 빚이 얼마인지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더 답답하다 하시고 그러는데요. 뭐 사실 뭐 그 아들도 너무 처참하니까 말을 못하고 아마 부모님 너무 놀라실까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뭐 아버지께서 40년을 세무 공무원을 하셨고 살아온 내공이 있으신데 대충 아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사이즈는 아마 다 짐작을 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얼마나 부모 마음이 그렇겠어요. 저 아이들 뭐 애까지 딸려 있는데 단칸방 집도 하나 없이 그냥 뭐 내보낼 수도 없고 그냥 뭐 답답하신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뭐 이렇게 자택 촬영 씬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도 아마 무슨 뭐 그 차압을 한 건지 법원 집행관들이 다녀가는 장면이 그대로 방영이 됐었더라고요. 그 이런 거를 사실 영상으로 내보낸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정말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이분들이 사시는 집은 경기도 광주의 5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사실 이 얘기의 본질은 뭐 큰 집 사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부모의 어떤 그런 참 애틋한 마음과 그런 그 고통, 그 다음에 아드님도 사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사실 그런 어떤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데 뭐 그거는 가타부타 얘기가 없고 왜 큰 집 사느냐 그런 거에 대한 비난 글들이 꽤 있더라고요. 댓글들 보면은 진짜 없으면 벌써 집 팔고 20평으로 줄였겠지 배부른 고민이다. 또는 뭐 관리비 80만 원 나오는지 걱정을 왜 해줘야 하는 건지 이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 그 아버지와 어머님이 보셨으면은 정말 너무나 상처를 받았을 만한 그런 댓글들을 그렇게 쓴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볼 때는 50평 집이면 방이 한 4개는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집 유지하면서 자식들이 부모님 댁에 있는 게 서로 나은 방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전제는 뭐 남들처럼 서로 돈 내고 하는 거죠. 비용을 냉정하게 따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변수가 없다고 볼 때 말입니다. 근데 이분들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딱 뭐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형 평수 관리비를 많이 욕하시는데요. 어린 손녀까지 있는 5인 가족이면은 국평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비는 2, 3인 가족보다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50평이다 보니까 좀 더 나오겠죠. 그리고 두 집 살림이라 생각을 하면 오히려 각각 두 집에서 살면서 관리비가 나오는 것보다는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경제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희 집도 좀 큰 평수라서 큰 평수 집들 관리비 구조를 잘 아는데 한겨울에 한 두 달 정도 피크를 찍고 뭐 이때는 보통 때보다 2배 정도 나오거든요. 난방비 때문에. 그리고 저 어르신 댁에 방송에서 보여진 거는 1월 관리비였던 것 같은데 난방비까지 해서 80 정도였습니다. 사실 난방비 많이 오른 거 아시죠? 아마 한여름이나 초겨울 정도에는 60 정도 나올 거고 일반적인 달은 아마 50 전후겠죠. 그런데 이 관리비를 자식에게 나눠내자고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아마 아드님도 내고는 싶은데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걸 거고요. 사실 이런 상황이 좀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어르신 두 분이 마트에서 장 보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아마 식비도 이 부모님들이 거의 부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럴 때 보통의 아들이라면 아마 생활비로 부모님께 실비라도 드리는 게 맞겠죠. 관리비 반, 생활비 반 해서 아무리 못해도 월 100, 좀 형편이 되면은 그래도 200 정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주 갓난장이는 아니지만 6살 손녀라고 하면 그 나이면 사실 할머니 손길이 많이 가잖아요. 또 며느리분은 직장 때문에 귀가가 늦다면서 또 집안일까지 할머니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뭐 수고비라도 좀 챙겨드려야 맞는 거죠. 보니까 요즘은 자식들이 집장만 할 때까지 또는 요새 그 똘똘한 산채 정책 때문에 일부러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캥거루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경우라면 아마 생활비를 다 부담을 했겠죠. 근데 이 방송의 사연은 그 경우가 아니라서 합가 자체가 부모님께 큰 불행의 시초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생활비를 반반 부담할 정도만 되더라도 부모님도 매달 마이너스 되는 재정 이런 고민이 없으실 거고 아드님 경우도 지금 갈 때까지 내몰린 상황에서 그래도 이만큼 사시는 부모님 계시니까 또 합가로 주택 비용이라도 덜면서 머무를 수 있었을 거고요. 뭐 영상에서 명확하게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아들 내외가 생활비를 거의 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근데 이 영상의 댓글들을 보니까 이런 부모님에 대한 비난 글들도 참 많던데 솔직히 왜 다들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입장을 조금만 바꿔보면 비난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영상 중간에 그런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아들이 진 빚 때문인 것 같았었는데 법원에서 추징을 하러 왔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빚을 독촉하고 또 집행관들이 어떤 고지를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였는데요. 이 두 분이 그 식사하시다 말고 그 아까 아버님께서 세무 공무원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님이 뛰어나가셔서 좀 되게 능숙하게 그분들을 맞으시는데 어머님은 또 한켠에서 이럴 때마다 참 심장이 너무 뛴다고 눈물이 흘리시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인상도 고우시고 또 많이 어려 보이셔가지고 그냥 우리네 보통 어머니 같고 해서 저는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니까 부모님도 아들 내외한테 생활비 내라 그런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자기들 채무도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 영상의 결론은 아들 분가였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제시한 해결책은 현재 어르신들의 집을 팔고 3, 4억 대의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그 집을 주택연금으로 잡으라는 거였죠. 70세 기준으로 아마 3, 4억 정도 되는 집이면 월 100 정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현재 집이 8억 정도였는데 이분들이 대출이 3억 있었으니까 대출금 상환하고 3, 4억 대의 집으로 이분들이 이사를 가고 1년 남은 자금으로 아들 전세 자금을 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명의는 부모님 명의로 하고요. 여기서 또 뭘 전세 자금 또 지원해 그러겠지만 이미 아들 신용이 제도권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무일푼에 어린 자식까지 딸린 그래도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 아니 솔직히 저 아들 어찌 그냥 내보내겠어요.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참 여기도 남 얘기라고 다들 편하게 하는데요. 사실 부모가 아예 자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7년 정도 합가를 하면서 함께 살던 자식을 내보내면서 무일푼인가 하면서 그냥 내보낸다? 글쎄요.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뭐 이런 얘기하면 인터넷상에 저는 뭐 대학 가면 지원 끊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그럴 수 있는지 솔직히 저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아들 뭐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답답하고 원망스럽기도 하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원수지간도 아닌데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방에 갖고 있던 아파트 세입자분하고 여러 차례 통화를 하면서 이 비슷한 경우에 젊은 가장분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70대 부부의 아들 사정이 더 와닿고 또 체감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세입자분과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집을 매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사 날짜 협의하고 또 전세금 반환 문제로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임차인 분께서 그 전세금을 일부 먼저 좀 어떻게 안 되겠냐 이렇게 전화가 왔었거든요. 사실 그 전에도 사업상 좀 많이 힘드시다고 저한테 전화를 몇 번 하셨어요. 지금 되게 안 좋으신 거죠. 뭐 대부 그리고 사실 개인 파산 뭐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에 있는 아들분은 주식 투자로 아마 잘못되신 경우가 같고 뭐 코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세입자분은 사업이 안 된 경우이시긴 한데 아마 현재의 재무 사정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그 세입자분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요. 한 4년 이상 봐왔는데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을 시작하신 좀 뭐 젊은 멋진 가장분이십니다. 솔직히 인근 국가 쪽으로 무역도 하시고 또 공장도 뭐 임대인지 소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제조업을 하셔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거든요. 때때로 통화를 할 때마다 굉장히 빠릿빠릿하시고 또 상당히 센스도 있으시고 정말 제가 볼 때는 스마트하고 성실하신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실제로 인상도 좋으시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분이 이렇게 어려워질 거라는 상상도 못 했는데 참 뭐 사업이란 게 뭐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요새 경기도 좀 많이 어려우니까요. 그 댁도 뭐 어린 자녀가 둘이 있는데 좀 많이 힘든 상황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 아내분이 저희 아내한테까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한테 전화를 하면은 좀 뭐 남편에 대해서 그런 돈 관련해서 말을 잘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되게 답답한 마음을 호소를 하시면서 혹시 남편이 뭐 미리 쓴 돈이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셨다고 하는데 저희 와이프도 통화를 마치고 참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어린 나이 둘에 또 젊은 세대에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니까 참 당분간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들도 그려지고요. 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 성공하는 삶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함을 유지하는 삶도 실은 정말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 제 와이프가. 일단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젊고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저는 그분이 반드시 재기할 거라 믿거든요. 아무튼 뭐 현재는 투잡, 쓰리잡을 뛰고 계시는 것 같고 또 가족도 당분간은 좀 떨어져 살아야 되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사실 되게 저랑 친하고 잘 지내던 분이 그런 일을 당하니까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최근에 뭐 그런 일도 겪다 보니까 이 어르신 댁 사정이 뭐 되게 저도 남일가지 않았습니다. 되게 눈에 잘 그려졌고요.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하고 임차인분과의 관계에서도 집을 매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편하지가 않았는데 부모 자식 간 그것도 근래 7년을 합가해서 산 자식이라면 눈에 안 밟히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도리가 없다고 봅니다. 부디 저와 부모님의 큰아드님이 이번에는 꼭 건실하게 잘 재기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우연히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 인생 정말 한치 앞을 모른다는 겁니다. 저 어르신도 40대는 최고로 좋으셨다고 하시고 50대도 뭐 걱정이 없으셨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아드님을 출가시키면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긴 거죠. 지금 사실 뭐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그냥 평탄한 노후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자녀분들 다 대학교 보내시고 취직을 한 경우에. 근데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를 사실 저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좀 머리 뭐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하나의 사건으로도 건실하게 평생 일해오시고 나름 탄탄한 노후를 보낼 준비가 되신 분도 이렇게 조금씩 무너질 수 있구나 싶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 리스크. 주변에 회사 은퇴하신 선배님, 뭐 임원분들, 계열사 사장님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꽤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자식한테 부양은커녕
돈 보태달라 소리만 안 나와도 된다. 주위의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자식 지원이 끝이 안 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테크보다도 자식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식 교육이 우선이고, 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제대로 독립할 수 있게 기르는 거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사장님도 이렇게 한번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신 적이 한번 있습니다. 특히 요즘 경제 상황에서 요즘 30대 정도 나이에 가정을 일구는 젊은 친구들이라면 부모 도움 없이는 많이 힘든 게 사실일 겁니다. 저도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하나 이 영상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죠. 제 큰아들은 돈을 좀 좋아하는데 JP모건 부사장인 짐 도노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또 본인은 투자은행에서 일하는 게 꿈이라는데 이런 영상 보면 왠지 말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주식 포모에 대해서 이야기한 영상에서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거든요. 그 영상에서 저는 부자가 된 친구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를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야기 안 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부자 친구들 부모님이 거의 부자였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 주위에도 둘셋 정도는 자수성가 정도는 되는데, 나머지는 그분 말씀처럼 저와는 다른 처지였던 게 맞더라고요. 제가 워낙 이런 거에 무뎌가지고 잠시 망각을 했었습니다. 그 후배들, 친구들, 선배들 원래도 좀 사는 집 자제였다는 거죠. 저랑 같이 놀아줬던 친구들이지만 집은 다 달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저는 사실 아이들 학비 되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대학교 보내나 이 걱정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왠지 아이들이 사업을 하거나 또 금융권 같은 데서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하다 보면 보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 때 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을 줘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걱정이 많나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영상 보면서 느낀 거는요. 저는 아무래도 나이도 50대가 넘어가고 자식도 있고 또 연로하신 어머니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저런 생각을 좀 공감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솔직히 댓글에 너무 생각 없는 악플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제가 그 악플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꼭 어딘가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켰는데요. 저도 악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이 힘들다 하는 얘기에 어떻게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분들 경기도 광주에 50평 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크다고 되게 뭐라고 하시는데, 저 아버님이 50대 현직에 계실 때 서울 옥수동 자가가 있는 상태에서 마련하신 집이더라고요. 근데 저 정도 집 사실 수도 있죠. 그 당시에 6억대에 마련하신 집인데 번잡한 옥수동에서 벗어나서 은퇴 후 한적한 곳에서 50평 집에서 여유를 누리고 싶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악플부터 달궈보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 자식에 대해서 욕하는 거는 물론 비난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그 집 아드님이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저 부모님한테 그렇게 악플을 쏟을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진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악플들이 제가 볼 때는 도를 넘더라고요. 근데 사실 입장 바꿔보세요. 70연세에 저 공중파 출연 결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들으시는 분들 공중파 나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플들 보시면. 저도 서울대리 하면서 공중파 출연 기회가 2번 있었는데요. 별거는 아니었지만 아무튼 간에 그 TV 출연 용기 내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런데도 저 어르신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출연을 하셨을까요?